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이트 진로 제가 자기소개서 올려드린 때가 그저께 같은데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는 다 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지원하시는 직무죠. 주류 영업, 국내 영업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공계 쪽에 있어서는 양조 품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 여기에 조금 포커싱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이걸 보시는데 나는 이 직무가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죄송하지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다 응용하실 수 있으니까 예, 충분히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기출 제가 최대한 모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질문을 좀 추렸고 그다음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트질레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주류인데 요 사진을 한번 좀 올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실적이죠. 특히나 이제 주류 영업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중요한데 매출액을 좀 보시면은 음, 2조죠. 2조 2천억 원, 2조 4천억 원, 2조 5천억 원, 2조 6천억 원. 어떻게 보면 가장 예쁘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의 예상 매출액은 뭐 전년비 대비, 3개년 대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좋은 방향이고요. 최근에 분기 실적 6월 달 여기 익스펙테이션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을 확인한다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전분기보다도 조금 올랐네요. 이렇게 작년 대비도 오르고 전분기 대비도 오른 게 가장 좋죠. 무난하니까. 그래서 지금 매출은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익이죠.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익률을 보면은 보통 하이트 진로가 7.9%, 7.6%에서 작년도에는 조금 못 벌었네요. 4.9%뚝 떨어졌는데 다시 7.49%로 해서 화이트 진로는 100원 팔아서 한 7원 남기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분기별 매출 보더라도 7.81인데 이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서 많이 까먹었군요. 이때가 1점이 나왔네요.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사실 작년에 이건 좀 필요 없고 올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대신에 전년비 대비 왜 올해 이렇게 실적이 좋은지 아니? 이러한 질문이 회계 쪽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에 왜 이렇게 숫자가 확 꺾였는지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분기 때보다도 조금 올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하이트 진로는 한 7%대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비 이전 분기보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모두 높다라는 부분 같이 확인했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됐건 뭐 이런 주류 회사들은 언제가 제일 매출액이 높냐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또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3분기 때 실적 7월, 8월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가 이제 좀 잘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시는 시점에서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패스해 주셔도 되되 이제 면접 보러 갈 때에 뭐 최근에 기사라든지 이슈라든지 보셔야 되니까 요걸 클릭하시면 보도 자료로 넘어가게 제가 해놨으니까 요건 매일매일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토론 면접하고 PT 면접하고 그다음 뭐 주류 면접이라고도 있죠.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모든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 예상 질문 있죠. 이것만 충실하게 준비하시면 어찌됐건 1차 면접, 2차 면접 다 대응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토론 PT도 아마 회사에 관련된 이슈 가지고 여러분들 그룹으로 같이 토론하고 그거 발표하는 시간 될 테니까 당연히 회사에 대한 이슈를 챙기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선배와 만약에 올해도 본다라고 한다면 선배분과 같이 술자리 하는 건데 술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의죠. 그래서 그건 술을 뭐 잘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애티튜드를 보되 약간 좀 풀어주는 거죠. 캐주얼하게 풀어준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보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관련된 답변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약간 캐주얼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좀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그러한 형태의 면접을 똑같이 경험하신다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콘텐츠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형식의 면접이라도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씩씩하게 보면 합격하는 게 면접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먼저 좀 채우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2차 면접에 다 대응 가능하게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요걸 꼭 여러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대다 면접입니다. 다대다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길이에요, 길이. 왜냐하면 나한테 뭐 대답을 되게 많이 듣고 다른 사람한테 대답을 적게 듣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적게 대답한 사람이다, 아니면 적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 불리한 거죠. 그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니까 다대다 면접에서는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량은 한 요 정도 10포인트로 해서 5줄에서 6줄 정도 분량이면 요게 한 1분 안으로 끊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답변 길이 너무 길지 않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질문들을 분으로 좀 묶어놨고요. 이거는 뭐 워낙에 좀 내용들이 만들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또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요즘에 면접 답변 만드실 때 물론 직접 만드시기도 하겠지만 뭐 챗GPT라든지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당연히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구조를 잘 잡아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 나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니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기소개죠.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간결해야 하는 게 필요하죠. 너무 구구절절하게 자기소개가 긴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신데 긴 거라기보다는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고 어떻게 자신감 있게 소개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뭐 제일 좋은 게 이제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강조하되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하나만 내가 주류 영업을 했다. 양조, 품질 관련된 일을 했다. 어,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면 그걸 직접적으로 잘 했다를 하나를 강조하셔도 되고 그럴 확률이 다 낮기 때문에 열거식으로 뭐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간결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부분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글쎄요, 하이트 진로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이트 진로가 뽑는 시점이 항상 이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예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공채 시즌은 아닙니다. 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공채 시즌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뉜다고 한다면 7월 달이 하반기를 여는 시기니까 7월 달부터 스타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통 7, 8월은 기업에서도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용 업무는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보통 8월 말, 9월 초부터 채용을 진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되게 오고 싶어 하는 지원자들이 많다?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지원하는 시점이 보통 하반기 공채 전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때 취업 안 된 분들, 하반기 때 이제 넣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번 지원해 보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크게 기대를 안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냐? 의미죠.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론, PT 면접 준비할 때 뭐가 필요하냐? 기업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이트 진로의 명성, 주류 시장에서의 위치, 경쟁자가 누굽니까? 보통 롯데칠성을 보겠죠. 그럼 롯데칠성 대비 하이트 진로가 어떤 제품군들을 갖고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잘하잖아. 그리고 앞으로 할 일도 많잖아. 그거 내가 더 잘하게 만들어 줄게. 요 구조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조사를 하셔서 그걸 내가 들어간 직무에서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무 여기에 저는 이쪽 주류 회사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진정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진정성을 느낄 수 없어요. 그냥 이 지원자 많이 조사했구나 이러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엮어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요걸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주류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왜 주류업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 뭐 솔직히 얘기해서 술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근데 대신에 술을 좋아하니까 술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기보다는 술이라고 하는 것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죠, 의미. 예,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들이 회식에 관련된 질문들로 연결되긴 하는데 어떻게 뭐 잘만 활용하면 사람들이랑 잘 친해질 수도 있고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물론 많지만 긍정적인 부분의 의미. 나는 솔직히 약간 뭐 술도 좋아하고 그리고 술자리를 더 좋아하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회사에서 만들거나 좋아하는 제품을 영업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 뭐 이렇게 그냥 풀어내셔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요쪽이죠. 주류 업계의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강조. 인류가 삶에 있어서 주류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없어질 산업은 아닐 거고 대신에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독한 술보다는 뭐 어떤 술을 찾는다 등 뒷단에 있어서의 질문들이 나오긴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주류 업계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다변화될 것 같아요. 다채로운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등등의 그런 부분들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산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걸 강조하겠다면 이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질문을 만들어 주시고 시간은 여기에서 좀 많이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이트 진로를 지원했는지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제가 위에서 강조했었던 요 기사 보도자료 기사를 한 1년치 시간이 좀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약 상반기 자료만이라도 쭉 보시면 하이트 진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좀 활용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직무 관련된 질문이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땡땡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이드 진로는 질문이 어렵진 않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네가 지원한 직무에서 뭐가 중요해? 역시 이것도 제가 뭐라고 썼어요? 열거식 혹은 집중식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류 영업은 이거 제가 팁 드릴게요. 뭐 필요합니까? 고객 관리 필요하죠. 협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느 시장으로 들어갈 건가 분석해야 되겠죠. 이런 식 등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 쪽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하시고 이거를 내가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열거식 아니면 이 중에 저는 고객 관리 잘해서 좋은 성과 낸 경험이 있습니다에 집중식으로 가실지 역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류 영업 쪽에서는 이 질문 나오죠.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류 영업 현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새로운 고객은 누구예요? 새롭게 가게, 그러니까 뭐 밥집이 됐건 술집이 됐건 그런 걸 오픈하는 사람만 새로운 고객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시장을 침투해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편의점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어떻게 고객을 발굴할래?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고객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영업 전략은 있어야 됩니다. 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전략을 그냥 경험이 없는데 제시해 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러려면 다른 사례를 좀 갖고 와야 돼요. 다른 사례에서 이렇게 했더니 되게 영업이 잘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 나도 이 부분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 이러셔도 되는데 사실 그러면 내가 해본 건 아니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실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한 경험, 고객을 무엇으로? 성과로 창출한 경험, 이런 걸 좀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새로운 고객만 발굴하지 않죠. 들어가면 기존 고객, 요 사람들 잘 지켜야 돼요. 저는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 관리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은 물고기라고 해서 막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너 기존 고객과의 관계는 어떻게 잘 유지할래?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어떻게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어떻게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시기 힘들 테니까 요걸 딱 보니까 나도 무엇인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럼 그거 하나 제시해 주시고 뒤에 사례. 좋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자. 새로운 고객 발굴 사례, 기존 고객 유지 사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아예 퉁쳐서. 이전에 영업 경험 있어요? 성과 낸 경험 있어요? 성공 사례 얘기해 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실패 사례 얘기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 사례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신 거니까 당연히 성과,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전략적인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전략적인 분석과 기획력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 실패 사례는 배운 점과 개선 방안이죠. 그래서 실패 사례는 사실 내가 실패로 클로징을 낼 거냐 아니면 실패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아서 그다음번에는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았다의 성공 사례로 끝낼 건지 그걸 한번 좀 고민해 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영업 쪽은 항상 성과를 냈던 경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질문이 이렇게 파생이 된다. 새로운 고객으로 파생되면 그 사례로 만드시고 기존 고객과의 유지 사례로 파생된다면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를 만드시고 영업 경험의 사례를 하나 만드시고 그거를 이렇게 새로운 고객의 관점으로 하나 더 파생시키시고 기존 고객과의 유지 강화로 하나 또 파생시키시죠. 그 다음에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해당 직무에서 여러분이 다 일 잘하겠다 하지만 실제 그 일 투입시키면 잘 못해요. 모르니까. 그럼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실패를 좀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피해 가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해당 직무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류 영업할 때는 정말 무차별적인 거절을 당할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은 정말 아주 미세한 가격 차이. 하지만 회사를 내가 설득하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영업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현직자분 이분들이 요 주류 영업할 때는 뭐가 좀 힘들더라라는 그 정보를 좀 캐치해서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를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이해되셨죠? 여기 잠깐 어려운 거 가볼까요? 그럼 다시 가봅니다. 요 질문을 주류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요란 질문의 대답이 어때요? 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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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밋밋하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 면접관님. 주류 영업에서는 어느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갖고 있는 고객 관리 능력으로 저는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내용이 되게 약간 입체적으로 들리죠. 훨씬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했다처럼 들려서 저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이런 역량을 물어볼 때 나는 이 부분도 이해하고 있다. 이 부분 어려운 상황. 요거까지 이해하고 있다를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조. 양조에서는 아무래도 공정이니까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양조 공정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식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시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인지 정의 내려주시고 중요성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양조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와 특성이라고 한다면 원재료 뭐가 들어가는지 특성 뭔지 양조 과정에서의 역할을 설명. 이 부분은 공정 단계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걸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것처럼 뭐 양조 공정 직무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은 뭐냐 뭐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해당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냐 이런 부분으로 역시 똑같은 거니까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품질입니다. 품질은 당연히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있겠죠. 기법이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뭐 식스시그마라든지 트리츠라든가.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시거나 알고 계시는 거 그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셨다면은 어떠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쪽이 이제 기계 쪽이라 설비죠. 설비 유지 보수니까 설비 유지 보수 경험이 있냐라는 부분.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경험이 없어요. 고쳐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설비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있는 분들은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없는 분들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된다. 그다음에 설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어찌됐건 이게 보전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전략 혹은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경험 설명. 그래서 설비 쪽, 공무 쪽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머릿속에 갖고 가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 PLC 뭐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그래서 개념, 실제 내가 사용 경험이 있으면 사용 경험, 활용 사례까지 설명해 주는 거. 아니면은 뭐 개념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약간 심심하니까 요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뭐가 중요한지 약간 강조 포인트는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설비 관리죠. 설비 관리 쪽은 아무래도 이제 PM이랑 BM 하는데 PM이 중요하죠.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럼 왜 예방 정비를 해야 되냐? 예방 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예방 정비를 안 해서 설비가 가동이 안 되면 원가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요쪽 설비 쪽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고장도 나왔던 고장 발생했을 때 내용도 나왔지만 단순한 설비를 고치는 것 이것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이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원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항상 설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내용을 잡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갖고 왔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질문, 요 첫 번째 질문, 해당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약간 좀 어렵게 간다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냐? 요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어떤 직무가 되셨건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로 가죠. 아까 이제 지원 동기단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조금 더 뎁스 있게 가자는 건데, 이제 만만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우리 하이트 진로 제품 알고 있는 것 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시킬 수 있어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주요 제품, 특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쟁사의 제품이 나오면 좀 치명적이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뎁스 있는 질문 이런 거죠. 주류업계 트렌드, 그에 따른 하이트 진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자, 트렌드 설명해 주시고 하이트 진로의 대응 전략 분석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기소개서 예, 이거 마지막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들을 올려놨고 아니면 여러분이 검색하셔서 주류업계 트렌드 하면 이런저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사람의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딱 들으면 아, 이 지원자가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없더라도 좀 조사를 했구나. 그렇게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론과 PT를 준비하실 때에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답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기저기 다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있어야죠. 아니, 우리가 왜 하이트 진로 걸 써야 돼요? 실제 주요 영업을 가셨을 때. 얘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사를 어디로 놓고 볼 거냐. 얼마나 다채롭게 경쟁사를 놓고 비교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 조금 더 날카로운 답변. 평범한 답변도 괜찮긴 하겠지만 평범한 답변이라면 되게 현실적인 답변.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가 실제 저랑 같이 이제 자소서 하셨던 분께서는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가게 사장님들을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왜 하이트 진로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좋은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대답 자체가 뻔한데 그 뻔한 내용을 조금 더 있게 만들려면 있어 보이게 만들려면 내가 직접 설문조사를 했다. 그게 아니면은 약간 이 지원자는 경쟁사를 이렇게도 보는구나. 그럼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쪽이니까 주류 생산 설비가 일반적인 설비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주류 생산 설비를 본 적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좀 하셔서 최대한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는 알아냈는데 그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양조 쪽은 하이트 진로의 양조 과정에 대해 알고 아까 위에서 나왔었죠. 어떤 식의 양조 공정인지 그래서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되고 요 질문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희석식 소주, 증류식 소주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희석식은 주정을 물로 말 그대로 희석시킨 거니까 대중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거 부드럽고 깔끔하죠. 어. 증류식은 뭐예요? 원료를 증류해서 만든 일반 전통 소주죠. 그래서 원료의 고유한 맛과 강하죠. 도수도 높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초록 색깔의 소주인 거고, 요게 이제 조금 특별한 날에 마시는 뭐 진로, 고급 진로 있죠. 그런 소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종류 또 차이 헷갈리지 마시고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험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경험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위에서 내가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요 포인트로 또 다시 한번 재구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럼 또 새롭게 만들지 마시고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중간에 뭘 넣으면 돼요?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실패를 중간에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목표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중간 보고에서 꼴등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했고 뭘 잘못했구나. 다시 한번 협력해서 결국엔
해결했습니다. 실패 경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질문의 형태를 바꾼 거죠. 보이시죠? 두 번째, 똑같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걸 찾지 마시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시 중간에 실패했다고 하자. 그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다. 똑같은 내용이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씩의 경험들을 다 만든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물론 다 가져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럼 머리가 터지겠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보통 경험은 한 두세 개 정도. 두세 개 정도로 아마 다대다 면접에서는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대여섯 개면 충분히 써먹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 성공 경험, 이거를 실패 경험,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물어봤을 때, 이거를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엔 다 해결이잖아요. 대처도 해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경험을 다양한 관점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면 이걸 이렇게 그냥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팀 내 갈등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팀과 협력해야 돼요. 근데 협력이 잘 안 됐어요. 똑같은 소재. 우리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실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빵점을 맞았다. 마케팅 이걸 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뭐가 빵꾸가 나서 빵점을 맞았다. 마케팅 전략 뭐를 해야 되는데 갈등이 발생해서 빵점을 맞았다.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어디에서 포인트를 잡을 거냐에 따라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구조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해당 경험을 찾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이 질문에서 물어보는 진짜 경험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대답하려고 생각한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이런 관점, 이런 관점, 이런 관점으로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의 경험이 세 가지 답변을 커버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경험이면 여섯 가지 경험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경험만 가져가신 다음에 구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이걸 어디에 넣을까 말까 했는데 결국엔 요쪽이죠. 의사결정이란 거라서. 그래서 이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못 드신다는 분은 뭐 못 드신다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주례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 자, 그래서 술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임하는 자세랑 저는 비록 술은 못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술은 못하지만 술자리는 되게 좋아한다. 술이 주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 저는 그걸 되게 높이 산다. 하지만 전 술은 못 마시지만 술자리는 빠지지 않고 사람들과 잘 친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술을 뭐 드시는 분들도 이 부분 건강과 자기 관리 중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도 강조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꾸미지도 마시고 대신에 너무 많이 마신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회사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기 개발과 향후 계획. 그래서 향후 목표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5년 내 목표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영업하겠다. 뭐 나는 양조의 어느 공정을 해보고 싶다. 나는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이런 질문 나올 때는 거의 끝난 거니까 일반적 포부를 제시해 주셔도 됩니다. 일반적 포부를 하면 뭐 사람들이랑 잘 지낼 것이고 업무도 열심히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화이트 진로에 도움되는 사람 되겠다. 특히 ESG도 있죠. ESG 경영을 달성하는 뭐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분은 요거죠, 요거. 요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어떤 성과를 이루고 싶으신가요? 요것도 포부 질문입니다. 그러면 화이트 진로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위에서 했던 기업 분석 내용. 그 다음에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해 주면 되시고요. 이건 제가 좀 오타가 났네요. 이 DS 경영이 아니라 ESG 경영입니다. 왜 DS가 나왔을까요? ESG 경영에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보통 기술직 분들이 E, 환경 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문계 분들이 S입니다.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것은 보통 회계이신 분들, 거버넌스인데 G, 거버넌스는 건들지 마시고 환경적인 부분이나 S, 사회적 가치 요것만 좀 건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환경에 관련해서 하이트 진로가 뭐 하고 있는지 보도자료 찾아보시고 사회적 가치, 뭐 사회 봉사 활동, 공헌 활동 이런 부분들은 뭐 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요소 언급해 주셔서 기술직은 이, 그다음에 영업직은 윤리적, 요거 괜찮죠? 윤리적 영업 관행을 강조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질문이 어렵진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질문들만 여러분들의 소재로 충분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제가 자기소개서 때 올렸던 영상 거기에 있는 것도 좀 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뭐 GPT라든지 뭐 클로버 X라든지 이런 데 넣어서 답변을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답변을 너무 길지 않게 다대다니까 약 한 1분 안쪽으로 들어오게 답변의 길이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잘 연습하셔서 원하시는 쪽에 꼭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혹시나 면접이 처음이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요걸 눌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트 진로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어려운 면접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엔 매일매일 하이트 분석에 대한 기업 분석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